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용했던 스토브리그 시즌에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마치 공식 소식처럼 주목받는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매우 신뢰도 높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소식인데요. 최근 한 선수, 오를란도 아르시아가 롯데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면서 잠재적 영입 후보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후 그는 언팔로우를 하기도 했지만 몇 시간 후 다시 팔로우하거나 언팔로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치 계약 관련 소식을 처음 게시했을 때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런 행동이 지금 시점에서 나온다는 건 거의 확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를란도 아르시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그는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아시아 쿼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994년생인 그는 우투우타 내야수로 수비 능력으로 잘 알려진 유격수입니다. 다만 의외로 발은 느린 편이지만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며 공격보다는 수비 지표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수비 능력 덕분에 2년 전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했고 수비면에서는 마차도보다 한 발 앞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 유격수 수비 지표를 보면 그의 실력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그는 몇 시즌 동안 10일 기준 공격 지표 5가 메이저리그 평균 3을 훌쩍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수비 지표인 DRS는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인데 메이저리그 평균이 0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수비 범위는 평균 이상이지만 송구 능력은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다소 낮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송구 능력 때문에 수비 지표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의 커리어 전체로 보면 여전히 메이저리그 기준에서 평균 이상입니다. 현재 폼은 약간 평균 이하 수준이지만요. 특히 그의 수비 지표는 마차도보다 훨씬 뛰어나서 만약 그가 한국으로 온다면 단연 최상위급 수비수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평판과 기록 또한 마차도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용병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약점은 공격력입니다. 마차도와 비교하면 커리어 전체에서 확실히 뒤처지는 모습인데요.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1000경기 이상을 뛰며 90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기록을 감안하면 OPS와 WAR 플러스 지표는 KBO 올스타급 선수에게 기대되는 수준보다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메이저리그 경험을 가진 선수가 KBO에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꽤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선수가 KBO에서조차 영입 후보로 거론된다는 점은 최근 그의 폼이 다소 부진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지난해까지는 최고 유망주로 꼽혔지만 올 시즌 초반에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여 조기 방출되기까지 했습니다. 팀을 옮긴 뒤에도 부진이 이어졌고 현재 역시 방출 상태입니다. 올해 타격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 단 1년 만에 2번이나 방출된 이유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는 홈런 능력이 특히 뛰어난 편은 아니며 볼비가 타율 0.2 수준임을 고려하면 타격에 대한 기대치는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간 선발로 뛰었던 성적을 보면 홈런 20개 가까이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반적인 타격 능력도 준수했기 때문에 공격력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년뿐 아니라 4시즌 동안 2자릿수 홈런을 기록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강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성적은 메이저리그 기록이지 트리플 A 성적이 아닙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 동안 2자릿수 타점을 기록한 유격수로 리그 평균 이상의 수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랜 부진에도 불구하고 KB에 합류할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만약 그가 KBO에 온다면 자연스럽게 수비의 핵심이 되는 강력한 유격수이자 2자릿수 기록을 노릴 수 있는 선수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이는 롯데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의 영입은 롯데의 가장 큰 약점을 단번에 장점으로 바꾸고 팀의 공격력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KBO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가늠할 단서는 없을까요? 오를란도 아르시아는 지난해까지 애틀랜타에서 팀을 이끈 주전 유격수였지만 올해는 웨이버 공시를 당하며 친숙한 선수가 팀에 의해 무자비하게 데려가게 됩니다. 바로 김하성 선수입니다.
아르시아는 올해 5월 DFA 지명할당 됐고 김하성은 9월에 템파베이에서 애틀랜타로 이적했습니다. 두 선수는 함께 뛴 적은 없지만 1년 만에 같은 포지션을 공유하게 된 셈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하성은 KBO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를 지배한 강력한 선수였습니다. 확실히 그는 주목할 만한 선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수의 메이저리그 성적이 김하성과 비슷하다면 KB리그에서의 활약을 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요? 이제 김하성과 오를란도 아르시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롯데의 상징, 마차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차도의 메이저리그 경력은 워낙 짧아 이 범주에서 선수로 간주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오를란도 아르시아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수비 지표는 충분한 샘플 사이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 17타석만 기록한 마차도의 22시즌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른 두 선수보다 수비 지표가 높더라도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두 선수를 비교하면 김하성은 커리어 DRS에서 확실히 앞서 있으며 송구 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아르시아는 시즌별 OA와 올해 성적 모두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요약하면 마차도는 송구 능력은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수비력은 뛰어난 편입니다. 반면 타격에서는 김하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약 1000타석이 적음에도 홈런 격차는 크지 않고 OPS와 WRC 플러스 모두 상당히 뛰어납니다. 타격면에서 보면 그는 전체적으로 김하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폼을 기준으로 보면 올 시즌 김하성조차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아르시아는 더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의 타격이 김하성의 수비 수준만큼 뛰어났다면 KBO 진출을 고려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마차도 역시 KBO에서는 타격에 대한 비판을 받았는데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은 단 2개에 불과했고 22년이라는 커리어를 고려하면 아르시아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는 분명합니다. 오를란도 아르시아의 타격은 김하성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송구를 제외한 수비 능력은 김하성과 마차도보다 뛰어납니다. 만약 그가 KB에 합류한다면 안정적인 수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트리플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메이저리그 1000경기 이상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 팀에 합류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수준급 선수가 KBO에서 뛴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근본적으로 궁금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물론 핵심적인 질문은 이름값이 아니라 그가 KB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일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경력을 가지고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은 용병 선수들 중에서도 러셀처럼 실패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때는 부상이 큰 요인이었죠. 지난해의 부진은 한 시즌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올해 보여주는 낮은 폼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가 다소 들쭉날쭉할 수 있지만 견고한 수비 능력을 가진 선수이고 지난해만 해도 메이저리그에서 두 자릿수 기록을 기대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돌았던 점을 감안하면 성공 가능성이 실패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레이즈는 원래 홈런 생산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홈런 능력이 부족한 용병을 기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레이즈와 달리 아르시아는 수비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수로 롯데에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KB에서 유격수로서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자랑하며 홈런도 15개 기록했습니다. 설령 OPS가 0.8 수준이라 해도 그는 충분히 강력한 타격 자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는 꾸준히 신뢰받는 레이즈에 비해 타격에서 다소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부진에서 얼마나 회복하느냐는 본인에게 달려있으며 KB팀에 이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용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롯데 입장에서는 다소 위험한 도박을 한 셈입니다. 저는 이번 도박의 배경이 박찬호를 잃은 팀의 유격수 포지션을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롯데가 레이즈를 대체 불가로 여겼다는 사실만 봐도 그를 대체하기 위해 상당한 베팅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박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7위 팀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만을 목표로 한다면 순위를 끌어올릴 의도가 없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롯데의 전적을 보면 올스타급 용병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WC 플러스가 8인 계약을 맺은 용병을 대체 불가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다고 항상 느껴왔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홈런을 잘 치는 강력한 타자와 높은 순위를 기록한 팀에 레이즈처럼 안정적인 타격을 가진 외국인이 있었다면 재계약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팀에는 레이즈보다 더 뛰어난 홈런 타자가 없고 지난 2년 동안 순위도 그들과 엇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즈는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과 경기 흐름을 끊는 병살 처리로 답답함을 주기도 했습니다.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스와 페라자를 논의할 때는 실패 가능성이 낮은 선수들을 이야기했지만 롯데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롯데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훌륭한 커리어를 가진 선수를 확보하려는 그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폼을 기준으로 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격 능력에도 의문이 있는 외국 선수를 영입했으므로 강백호 같은 강력한 타자를 반드시 영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는 레이즈에 대한 논쟁과 유사한 맥락인데요. 외국 선수는 홈런 능력이 부족하고 국내 타자도 마땅치 않으므로 강백호를 데려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롯데가 아르시아를 영입해 마차도보다 높은 수비 효율을 달성하고 강백호를 영입해 한동희와 함께 타선의 중심을 구축할 수 있다면 팀 전력에 큰 힘이 되고 순위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팀 분위기는 다소 불확실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어 강력한 어필을 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기대를 모으는 메이저리그 출신 유격수가 롯데 자이언츠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식 발표는 아직 아니지만 기대감은 매우 큽니다. 저 역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시아가 롯데로 정식 합류해 팀 수비의 중심축이 되고 내년 시즌 팀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를란도 아르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